안녕하세요. 플립러닝 신호 처리 개론 마지막 차시를 찍게 된 최호용이라고 합니다. 지난 차시 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이제 우리가 LTI 시스템과 그 신호를 어떻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지,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리가 가능했죠. 그걸 이제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곳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번 차시의 내용의 이름은 라디오와 신호 처리입니다. 실제로 이 신호 처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라디오이고, 라디오의 어떤 기본 개념 자체가 사실 신호 처리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라디오의 신호 처리는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호 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마무리를 짓고, 라디오에서 이 신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아이겐 펑션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제 고유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LTI 시스템에서 이 LTI 시스템이기만 하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렇게 적거든요. 이때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K가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주파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유함수는 모두 주기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K를 가진 고유함수를 만약에 어떤 LTI 시스템 HT에 넣으면은 이제 이거는 K에 대한 함수예요.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K는 숫자니까 K를 넣으면은 이건 어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함수 그대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 요 함수를 고유함수라고 할게요. 근데 이 개념과 우리가 그때 했던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모든 함수가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나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 라고 말한다면,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제 오일러 폼이란 걸 배울 거예요. 이 오일러 폼이란 게 뭐냐, 이 코사인과 사인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과 사인도 또한 이제 이 I 세타라는 걸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I 세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복소수의 개념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그냥 파이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수문자의 일부분, 특수문자의 일종이에요. 그냥 숫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제 2분의 1 이 I 세타 플러스 E 마이너스 I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에 요거의 경우에는 I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어떤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X에도 Y 값이 같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그죠? 사인 그래프를 그려봐요.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아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왜냐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I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일 텐데,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사라지고
코사인만 남아서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 2분의 1 아니 2분의 1i i 세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사인과 어떤 함수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는 이제 이 i 주파수를 이제 뭐라고 적을까요? k라 적을까요? 네, k로 적어보죠. i k t로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코사인과 사인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e의 어떤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지수 형태는 이제 고유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결국에 이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진다면 이 지수함수의 형태에서는 그냥 함수는 그대로인데 각각의 숫자가 달라져서 다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이제 함수로 적으면은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LTI 시스템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컨주게이션은 되게 계산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숫자만 곱해줄 수 있다 한다면은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주파수의 크기를 곱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 지수 형태의 그 주파수로 크기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LTI 시스템을 지나가 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LTI 시스템에서 이 어떤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뭐 임의로 EKT일 텐데, EKT 같은 경우에 요 부분에 요거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인풋 값이 어떤 알파 EKT가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고유함수로 봤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크기만 달라져서 재구성이 돼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주파수 형태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뼈대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의 크기만 그냥 단지 변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LTI 시스템에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던 이 주파수의 함수 형태는 그대로일 텐데, 그대로 있고 그냥 크기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호처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처리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값만 얻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 여기에 요 부분 빼고 모든 이 람다 값을, 요 값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이런 식으로 됐다가 여기만 잔뜩 이런 식으로 다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호 처리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신호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필터인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풋의 신호를 주파수로 나타낼래요. 그러니까 주파수로 나타내면 뭐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있을 때 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면은 필터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도 주파수의 느낌. 그러면은 이제 컨주게이션의 가장 큰 성질은, 주파수에서 컨주게이션을 했을 때는 그냥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필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여긴 없어진 거죠. 이거랑 이거랑 컨주게이션을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필터라는 건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이고, 요건 인풋 신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풋 신호에서 요 부분만 알고 싶다, 요 부분 빼고 싶다, 이 부분 없애고 싶고, 이 부분은 없애고 싶고, 이 부분만 얻고 싶다 하면은 필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주면은 아웃풋에 대한 주파수의 그래프에서 이것만 나타나고 요건 없어지는 요거를 필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전자기파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자기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뭐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이렇게 과시광선도 있고, 과시광선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빛의 형태죠. 그리고 이 적외선, 그리고 이 전파, 이건데 이제 이게 뭐의 기준이냐면 주파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빠르면 이쪽에 속하고 느리면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쓰거나 어떤 통신 체계를 쓸 때 우리가 매질로 전파를 써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공기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파수로 한다면 요쪽 부분이 이제 전파 영역이에요. 이쪽 부분 전체 다, 이쪽 부분 전체 다 전파 영역이면 여기에 각 방송국마다 이런 식으로 막 실어둬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뭐 방송국에 라디오를 많이 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에서 신호를 실어요. 주파수의 영역에 겹치지 않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99.8MHz를 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라디오에서 필터가 99.8MHz에 있는 요 부분을 딱 걸을 수 있는 필터가 딱 거기서 맞춰져요. 그래서 요 전파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이 99.8MHz의 이 전파만 딱 뽑아서 우리가 소리 신호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리 신호가 딱 우리가 원하는 이 99.8Hz에만 있는 이 소리 신호를, 이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라디오예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왔던 그 라디오가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송국에서 우리가 전파를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파가 왜 겹치지 않고 있냐? 겹쳐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파를 분석을 했을 때 되게 모양이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마다 그런 주기함수들이 전부 겹쳐 있을 거니까.
되게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근데 주파수면으로 보면은 딱딱딱딱 각 방송국에서 자기가 보내고 싶어하는 신호가 딱딱딱딱 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그 파장에 이제 그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필터를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라디오에서 전기 신호를 그 방송국이 보내고 싶어 했던 그 전기 신호를 딱 받아서 소리 신호로 딱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디오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AM이 요걸 써요. 알겠나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라디오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알았는데, 또 다른 필터의 역할을 말해주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녹음기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게 주파수가 크거든요.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20에서 2만 헤르츠의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이미의 뭐 500헤르츠의 소리만 빼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피아노 칠 때 그런 그러니까 음이 되거든요. 이 헤르츠가 전부 다른 그런 음이 되는데, 목소리에서 그걸 이제 목소리가 딱 이 범위에 있는데 우리 전기가 60헤르츠를 써요. 그러니까 전류가 60헤르츠만큼 진동하거든요. 1초에 60번. 그러면은 소리 신호에 우리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신호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소리 신호가 있으면은 이 계형의 그 녹음기의 전류 때문에 60Hz짜리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리 신호와 녹음기의 전류 60Hz의 두 가지의 팩터가 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녹음기의 전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 노이즈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60Hz의 이 노이즈만 없애주면, 그러니까 필터가 있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주파수와 크기로 나타낸다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Hz 엄청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필터를 어떻게 달아주냐?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60Hz.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소리 신호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란 게 다양하게 굉장히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라디오 말고도 뭐 여러 가지로.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라고 부르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수학적인 내용을 다 넣었다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가 흘러나오면 아 이거는 이런 원리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좀 아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